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니까 수명 다한 재앙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지금에 보여 이제 거기에 약간 밑에 보면은 이제 막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갔죠. 이제 헌재에서 재판까지 판결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 과정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앙적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우리나라의 스타들을 갖다가 지금 전부 기소하고 면직시키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군인으로서의 뜻을 가지고 이제 첫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문은 육사였습니다만은 ROTC라든가 3사를 통해 가지고 군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별을 달고, 그 다음에 별을 달면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어디 사단장, 군단장 하면서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건 정말로 군인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갖다가 도전해가지고 마지막 갈 수 있는 단계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인들 복장이 어떻습니까? 군복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작게 깎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살았던가.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굉장히 이제 그 임지가 많이 이동이 되죠. 그 자녀들은 학교를 갔다 몇 번씩, 요즘은 이제 교통이 워낙 좋고 또 이제 잘 서로 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부인은 애들을 데리고 어디 이제 대학 근방에 살고 본인은 이제 그 임지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하게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비상계엄 헌법에 규정된 77조 비상계엄법에 의해서 계엄령을 발동을 하고 거기에 77조 5항의 헌법 그 계엄 해제를 결의하니까 계엄을 해제하고, 그랬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차분하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까 공수처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각자 이제 수사를 하고, 어젠가요 오늘인가 검찰에서는 공수처로 이제 대통령 수사는 이관이 됐습니다. 이첩이 됐는데 너무 너무 진짜 어지러웠죠. 도대체 공수처가 발표하고 경찰 수사본부에서 발표하고 검찰에서 발표하고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어디 햄버거집에서 무슨 모의를 했고 그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그러던데, 그냥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하나를 묶어놓고, 왜 저걸 그렇게 보지 않고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니까 대통령의 모든 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헌재에서 재판을 진행하듯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대통령이 얘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들 근거가 되고 온갖 비난이 그냥 군복에 다 가고 국회에 불려 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이걸 보고는 제가 그걸 한번 올렸었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군인들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인 죄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줘야 된다. 그래야 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을 2차례 발표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사 수사하는 데도 참고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실은 아무런 위에서 만약에 군통수권자가 지시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원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아마 옥중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국군 계엄 업무 수행은 정당 김영일 2차 옥중 입장문 이래가지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일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를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자, 사법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죄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군기가 쓰지. 책임은 윗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그는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애곡에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사무 수행을 포함한 국방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며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계엄 사무 또한 명령의 적법한 수행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수사기관이야말로 이를 애곡하고 공표하며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지난 14일 이후부터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아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의 장유아 기자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수명단 재앙직 대통령 개헌론 학상 얘기했는데 이것 보면 재앙직 대통령이 아니죠.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4년 중임 대통령대로 개헌을 해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국가위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4년 동안 잘하면 그 다음에 4년 다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각 책임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원 집정부제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 상황이 지금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내각 책임제가 뭡니까? 국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서 총리를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딱 이 모습이죠. 우리가 이 공화국 때 그걸 갖다 했지 않습니까?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1년도 뭐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1년 동안 계속 데모. 네, 그런데 지금 또 엉뚱한 사람들이 무슨 뭐 내각 책임제,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참 진짜 아주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국회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인데. 그래서 면책특권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갖고 왔던 그 모습을 견지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그런 어떤 울타리에서는 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나오시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살이를 하시고 국회의원은 품격 있고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관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4년 하면은 지쳐가지고 이거 진짜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해라.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와서 국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도 제가 항상 얘기했었지만은 일정 이상의 공직자, 정무직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들 전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업 기관장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병역이 필요한 사람들. 첫째 조건. 왜 20대, 30대 자기들 뭐 신체적인 거 다른 문제로 해갖고 병역을 필요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참여해가지고 국가를 갖다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 균형이 맞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공직에 뭐 5급 이상이라든가 5급 이상은 좀 제한이 심하다 그러면 한 3급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무직에서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시장 군수까지 남자들은 반드시 병력을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다시 한번 하고 못하면은 뭐 4년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구족달도 뭐 100명이 조금 넘었나 이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지만은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나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휴대 아까 김용일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죠.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은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이게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진심이라는 것은 현재 그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본인의 그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라겠고 그 진심이 그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법조계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에는 좀 잠잠하고 조용하게 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불안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좀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특히 방송에서 언론에서 국가를 염려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편하게 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절제하고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좀 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